장르가 아닌 거를 한중일을 묶어서 아시안 팝을 묶어 놓는다. 그러니까 저기 서양인들이 동양놈들 노력하는데 상은 줘야겠다. 인심 쓰듯이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나 받고 만족해라. 이런 느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K-팝은요, 인정을 구걸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유의미한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미의 이 졸렬함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현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현시다입니다. 하이. 7월 29일 오후에 인스타그램 스토리 7개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BTS 멤버 7명이 각자 계정에다가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같은 문장을 올렸어요.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아미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무슨 의미냐? 내년 2월 7일에 열리는 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는 거죠. 해외 주요 언론에서도 막 다루고 있고 오히려 해외 SNS에서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BTS 아리랑이 초동이 64만 장이고 빌보드 201위, 그리고 그룹 앨범 기준으로 1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이고 스위은 핫백 1위 데뷔. 그러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 투어 매출이 어느 정도냐 하면 하이브가 마침 28일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조 4,500억이에요. 창사 이래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 매출을 BTS의 컴백 때문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BTS가 돈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한번 가보려면 6월 달에 그래미에 새로 생긴 신설 카테고리를 봐야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예요.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딱 듣자마자 생각이 들죠. 아시아에서 나오는 팝을 전부 다 합치는 건가? 사실 지금 아시아 쪽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 서구까지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는 K-팝이랑 J-팝 정도잖아요. C-팝은 뭐 너무 미미하고 동남아 쪽도 조금 이제 꿈틀꿈틀하는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아시아로 묶기에는 얘네가 장르적 특징으로 묶일 만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냥 아시아에서 나온 언어다라는 건데 그건 되게 미국적인 시선이잖아요. 일본어랑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데 미국 애들이 보기에는 비슷할 수도 있겠지, 서양 애들이.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미에 어차피 라틴 부문도 있고 아프리칸 부문도 있고 레게 부문도 있는데 아시안 팝 생기는 게 뭐 문제인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파보면 파볼수록 되게 찝찝한 게 그래미의 룰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69회 그래미 하면서 이제 지침이 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시안 팝에 대해 뭐라고 규정을 했냐 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유래했거나 아시아 시장 내에서 널리 인정받는 현대 대중음악, K-팝, J-팝, C-팝을 포함한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안 팝은 음악과 퍼포먼스의 표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뚜렷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음악 형식이다. 자격 있는 녹음물은 일반적으로 멜로디 중심의 작곡, 주류 팝 작법, 상업적 지향의 프로덕션을 특징으로 하며 팝락이나 팝 R&B 같은 인접 스타일의 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녹음물은 흔히 장르 혼합 편곡, 레이어드 프로덕션, 그리고 오디오의 퍼포먼스 양쪽의 전달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역동적 구조 전환으로 특징 지어진다. 근데 이 설명에 아시아적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멜로디 중심 작곡, 주류 팝 작법, 상업적 프로덕션, 장르 혼합 편곡, 레이어드 프로덕션?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는 팝 가수들도 전부 다 해당되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현재 팝 음악의 특징이에요. 팝 음악의 특징. 이 기준으로 따지면 뭐 사브리나 카펜터, 두아리파, 찰리 푸스, 뭐 위켄드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는 음악적인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딱 그럼 걸러낼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막 써놨지만 결국엔 뒤에 써놓은 아시아 시장에서 유래했거나 아시아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건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레게 부문은 장르를 얘기해요. 왜냐면 레게는 레게 장르가 구분이 되거든. 루츠 레게, 댄스홀, 뭐 스카를 포함한 레게 음악 앨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틴 부문도 살사, 메렝게, 바차타, 반다, 노르테뇨, 코리토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는 음악 장르적인 지식으로 가면 음악 장르를 구분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드럼 리듬에 기반하거든요. 라틴의 리듬이 있고 레게의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기본적으로 다르단 말이야. 근데 팝의 리듬이라는 건 없어요. 뭐 굳이 따지면 4분의 4겠지 그냥? 근데 그것도 팝 자체도 팝의 리듬이라는 게 어딨어. 디스코에서 가져오고 테크노에서 가져오고 R&B에서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다 가져와서 장르들을 혼합해 버리는 게 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시안 팝이라는 거는 그냥 아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현대 음악을 퉁쳐서 묶어놓고 우리 미국인들이 봤을 때 니네 아시안 팝? 아, 그래. 시장이 커지니까 케이팝 필두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 하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들도 이거를 글로벌 아프리칸이나 레게가 있는 글로벌 뮤직으로 놓지 않고 팝 쪽으로 봤어요. 그래미 쪽에서도 이걸 팝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팝이라고 보면서도 팝 부문 옆에 아시안 팝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빡치는 게 이제 룰북 마지막 쪽에 이런 문장이에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음악적 스타일이며 연주자의 인종이나 국적이 아니다. 지들도 이거를 정의하면서 누가 봐도 인종국적으로 음악 나누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굳이 자격을 결정하는 건 음악적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케이팝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케이팝은 독자적 음악 스타일을 구축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잘 나가는 음악 스타일을 잘 섞어서 한국식으로 만든 거지. 그 한국식이라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안무를 위한 것이라든지 세계관을 위한 것이라든지. 아무튼 케이팝은 음악적의 독자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아시안 팝 카테고리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래미가 여태까지 했던 짓들과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꼬름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미는요, 미국에 정식으로 유통된 음악만을 인정해요. 미국에 정식으로 스트리밍 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거나 단순히 그냥 미국에 음반 발매 뭐 쉽잖아요. 음반 발매 쉽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심사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챕터 도시가 12개인데 여기가 전부 다 미국 도시고 투표 회원이 15,000명인데 24년도 리포트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계가 10%고 남아시아계는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미국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음악이나 레게 음악이나 라틴 음악은요, 미국 내에서 미국의 음악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아요. 근데 아시안 팝은 물론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유명해지긴 했고 케이팝의 위세가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케이팝 자체가 커지는 거냐, BTS를 필두로 몇몇 그룹들이 팝의 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럼 아시안 팝이라는 게 사실상 케이팝 격리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아시안 팝이라고 했으면 진짜로 그럼 일본에 잘 나가고 있는 J-팝 같은 것들? 심지어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는 팝은 다 J-팝이고 일본은 일본 내수 시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미국에서 봤을 때 아시안 팝 중에서 정말로 뛰어나거나 시장성 있는 음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시아에서 보는 그 시선과 같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거는 미국에서 봤을 때 철저히 미국 시장 안에서 아시안 팝 중에 뭐가 잘 나가나? 니네 잘 나가는구나. 상 하나 줄게. 라는 정도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게 아프리카 퍼포먼스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24년도에 신설됐거든요. 근데 24년도에 타일라가 받았고 25년도에 템스가 받았고 26년에 타일라가 받았어요. 타일라가 남아공, 템스 나이지리아, 타일라 남아공인데, 근데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그 서구의 시선이 아시아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선과 굉장히 비슷한 게, 이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아프리카는 정말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언어가 있고 또 수많은 음악 장르들이 있는데 이걸 아프리카라고 하나로 묶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인 시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타일라, 템스 서구권에서 잘 나간 아프리카 가수들이에요. 다 영어로 불렀던 노래들이고 심지어 후보로 올랐던 7곡의 가사는 다 영어거나 상당 부분 영어였대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튀니지 가수도 글로벌 그래미엔 게으름이 있다. 자기들이 아는 편한 아티스트 한번 찾으면 계속 그 사람만 준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 카테고리에서도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뮤직 시장을 진짜 보고 준 건지 아니면 아프리카 TO를 그냥 주고 거기서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아프리카 아티스트를 위해서 그냥 구색 맞추기로 준 건지 보면 누가 봐도 후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시안 팝에는 이제 언어가 붙어요. 하나 이상의 아시안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할 거. 이게 개빡치는 게 미국인들이 봤을 때나 그 아시안 언어가 유의미하지 우리 시선에서 봤을 때 일본어랑 한국어랑 중국어는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아시아 언어를 사용했다는 게 아시안 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진짜 그냥 아시안 TO 하나 주려는 짬뽕 카테고리라는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BTS 앨범을 봤을 때 이번 BTS 앨범은 대놓고 영어를 엄청나게 주도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앨범 제목을 가지고 수록곡 절반 가까이를 영어로 부르고 심지어 타이틀곡은 전부 영어로 부르는데, 그러면 이
아리랑 앨범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BTS랑 하이브가 생각을 했겠죠. BTS 아리랑은 아시안 팝 부분에 들어가기도 애매해집니다. 영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면 K-팝이라는 기준이 결국에는 언어 하나로밖에 잡을 수가 없는가? 그럼 K-팝은 그냥 한국말로 부르면 다 K-팝인 거야? 결국에는 장르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럼 장르적인 게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로 그냥 지역 티오로 나눈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아시안 아티스트가 영어로 미국 시장을 뚫게 된다면, 그러면 이 아시안 아티스트는 본상에서는 아시안 사람이라서 아시안 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아시아 부분에서는 영어를 써서 자격이 미달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쪽이랑은 또 다른 겁니다. 아프리카 쪽은 영어로 써도 그냥 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냐면 장르적인 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미 자체가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카테고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하이브가 짜치는 부분은 뭐냐면, BTS가 출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빅히트 뮤직 쪽에서 이건 아티스트의 결정이고 회사는 아티스트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블 전체에서 그래미 보이콧하겠다라고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이브 쪽에서 캐치아이나 이쪽은 실제적으로 글로벌 쪽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본상 트랙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의 다른 그룹들은 이제 어떤 트랙을 갈지 모르니까 그래미라는 이름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하이브는 굉장히 그냥 실리적인 것 선택을 한 겁니다. BTS는 자체적인 아티스트니까 BTS가 판단을 해서 안 하기로 한 거고요. 저희는 아티스트들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K-팝 레이블 돌아가는 걸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면 이게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알죠? 아티스트 자체적 결정으로 그래미에 출품하느냐 마느냐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룹이 BTS 말고 하이브에 몇이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땐 아무도 없거든요. BTS만이 회사랑 싸워서 자기들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 매출 2배를 띄울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니까. BTS는 그래미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BTS 5월 한 달만 보면 12회 공연으로 1억 2,7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달러를 번 거예요. 그리고 하이브의 2분기 실적이 매출이 1조 4,500억인데 콘서트 매출만 6,477억이에요. 전년 대비 243%가 증가했어요. 자, 이제 그래미 자체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여전히 대단하지만 그래미에 대한 잡음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이 드는 거죠. BTS가 그래미가 필요한지, 아니면 그래미가 BTS가 필요한 건지. 제가 봤을 땐 후자 쪽이거든요. BTS는 이제 그래미가 필요 없어요. 그래미에 오히려 목매는 게 그룹 브랜딩에 썩 좋지도 않아요, 별로. 이미 BTS는 정말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고 엄청난 팬덤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이미윤 평론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음악 시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미는 로컬 시상식이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아니다. 방탄소년단이 굳이 그래미를 타지 않아도 되는 아티스트가 된 것이다. 라고, 이거는 봉준호 감독이 로컬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은데, 미국의 시상식이 전 세계 문화씬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거는 미국인들의 시상식이다라는 게 해외의 문화 콘텐츠들이 발전하면서 선언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미는 계속해서 꼬롬한 일이 많았어요. 마이클 잭슨 관련한 일도 그렇고, 그리고 위켄드, 이게 제일 큰데,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로 노미도 안 됐어요. 그의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이었고, 심지어 음악성도 엄청났는데 노미네이트조차 안 됐어. 그래서 위켄드도 그래미를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한 이후에 25년도에 다시 뭔가 화해한 듯이 그래미가 제대로 개혁됐다는 듯이 나왔지만, 그래도 위켄드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저항해서 뭔가 바뀐 줄 알았는데 썩 바뀐 건 없었어요. 물론 바뀌었다고 해서 상을 다시 바로 받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근데 위켄드 허리업 투모로우가 아무것도 못 받을 만한 앨범은 제가 봤을 땐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래비스 스캇. 후보는 10번 올랐는데 수상은 한 번도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미 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시상식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미를 통해서 시장성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아직도 팝스타들이나 여러 아티스트들의 꿈이 그래미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미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래미의 권위 자체도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미 시상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트렌디한 음악을 쫓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몇몇 가수들이 과하게 편향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래미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테일러 스위프트나 백이나, 물론 그들의 음악이 안 좋다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켄드릭 라마가 투 핀퍼 버터플라이 내고 본상 못 받았을 때 진짜 얼탱이가 나갔거든요, 저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미의 권위 자체가 절대적 권위도 아니고 음악에서의 뭔가 절대적 기준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BTS가 거기에 굳이 매달릴 필요도 없는 거고, BTS의 이번 앨범 아리랑이 본상을 받을 만한 퀄리티냐 아니냐는 지금 논쟁에서는 굉장히 번외적인 논쟁인 거예요. 그게 메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TS의 이번 그래미 보이콧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K-팝은 시장성도 대중성도 이미 증명을 끝냈어요. 미국의 메인스트림으로 지금 무섭게 침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K-팝이거나 K-팝에 직간접적으로 닿아 있는 음악들이 캐츠아이나 K-팝 데몬헌터스나 로제 아파트나 이미 제네럴필드 후보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K-팝의 팬들이 근 몇 년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이제 K-팝 키즈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심지어 핑크팬서리스라는 팝씬에서 꽤나 잘 나가고 있는 여가수인데, 이 가수는 자기가 K-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질 않아요. 이 K-팝 키즈들이 팝씬에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 FX 노래를 샘플링해서 틀기도 하고. 이미 K-팝은 메인스트림을 점점 물들이고 침투해가고 있는데, 근데 그래미가 여기에 대해 내놓은 답이 뭐냐? 장르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음악적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아시안 전용 팝칸 하나. 차라리 뭐 아프리칸이나 레게처럼 음악적 뿌리가 제대로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규정을 심지어 뜯어보면 사실상 K-팝 저격에 가까운 칸이고, 음악적으로 뿌리가 있는 장르가 아닌 거를 한중이를 묶어서 아시안 팝을 묶어 놓는다. 그러니까 저기 서양인들이 동양놈들 노력하는데 상은 줘야겠다, 얘네도 한번 포용해보자, 인심 쓰듯이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이거나 받고 만족해라, 이런 느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K-팝은요 이미 그런 식으로의 인정을 구걸할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트와이스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에이티즈도 그렇고 유의미한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은요 돈이 벌리면 일단 성과 내고 있는 거야. 이게 음악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부차적인 판단인 거고, BTS의 이번 선택이 브랜딩을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건 아니면 자존심이었건 전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래미의 이 졸렬함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현 시점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유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향 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